자, 스텝 2 8번부터 같이 보시면 두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래.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도록. 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일 때,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근이겠죠. 따라서 제가 4분의 d1, 첫 번째 식이니까 d1이라고 부를게요. 4분의 d1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것이 0 이상일 것. 인수분해하여 풀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이 0 이상이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2차 함수의 개형이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이런 모양이죠. 네가 양수인 범위를 찾아주니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a-1 x 더하기 a제곱은 제로였습니다. 역시 너의 판별식 또한 0 이상이어야 될 건데, D2를 구해보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이 0 이상입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쌤이 최고차항이 음수면 인수분해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조심해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는 부동호 방향이 0 이하여야 한다. 자, 이런 상황일 때 너를 인수분해보면 3a-1 a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3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자, 문제는 적어도 하나는이에요. 적어도 하나는. 둘 다 실근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두 식 중에 적어도 하나는 실근이면 된다. 즉 D1이 양수이거나 또는 D2가 양수이면 된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너가 마이너스 1보다 제가 이게 연두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었고, 얘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D2라는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였습니다. 또는 이거기 때문에 이 둘 중 하나만 돼도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은 이 범위에 있는 A를 만족하고 이 범위에 있는 A도 만족하죠. 얘만 안 되고 여기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또는은 범위를 합치라는 뜻이에요. 이 범위 또는 저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너만 안 되는 것이. 마이너스 1은 참고로 공통이니까 포함됩니다. 따라서 A라는 값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라는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가 문제 조건을 잘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10번이 8번과 비슷한 문제지만 조금 이제 더 쉬운 게 10번은 실근을 갖고 10번 문제만 미리 잠깐 설명할게요. 첫 번째 식이 실근을 갖고, 즉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두 번째 2차 방식이 허근을 가질 때,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을 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죠. 그래서 이건 AND라고 부릅니다. AND, OR이 아니라. 즉 두 범위의 뭐를 구해라? 두 범위의 공통 범위를 구해라. 둘 다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구해라. 또 이걸 봐라. 겹쳐라. 겹친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범위를 겹치는, 두 범위를 겹쳐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거지. 공통 범위를. 얘는 공통이 아니라 두 범위를 이렇게 합쳐주라는 얘기였고요. 얘는 겹치라는 얘기입니다. AND와 OR의 차이는 크다.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은 이런 식입니다.
y는 mx-3이라는 직선이 y는 x제곱 -2와 두 점에서 만나. 근데 y는 mx-3이라는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과는 안 만나. 만나지 않아. 자, 이런 경우일 때 m의 값의 범위는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봤자 어떤 내용이냐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실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지면서 얘랑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랑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얘랑 접하기 전 이 사이 범위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래프 그린다고 해봤자 요점에 잡혀 요점에 잡혀라든지 너의 기울기는 얼마고 너의 기울기는 얼마고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해서 풀라고 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려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참고 그림을 좀 잘못 그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설명을 하도록 됐는데 실제로는 한 이 정도에서 얘는 두 점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알겠죠? 좀 달라요. 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해석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자, 두 방정식을 연립하면 x제곱 -x -2는 mx-3입니다. 자, 정리한다. 자, 두 방정식 연립해서 만든 이 방정식이 뭐 해야 돼? 실근을 갖고 어디?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직선과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 거죠. 풀어야겠죠? m 플러스 2의 제곱에서 4를 뺀 것이 0보다 커야 된다. m제곱 더하기 4m이 0보다 큰데 이거 빼먹지 마라. 함부로 계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m이 -4보다 작다 또는 m이 0보다 크다. -4와 0이 근이었죠. 바깥쪽 범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을 해석해서 계산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계산을 했다고요? 두 그래프, 직선과 2차 함수가 교점을 두 개 가져야 된다. 그럼 두 그래프를 같다고 놓고 만든 이 연립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더라.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m의 범위를 구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뭐야? 둘이 만나지 않는다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과 mx-3이라는 이 직선의 연립 방정식이 어때야 되겠어? 3-mx 더하기 4가 만나지 않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보면 3-m의 제곱 -4, 4, 16 0보다 작다. 전개해도 좋고요. 이거 합창공식 써서 해결해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그냥 전개할게요. 혹시 답이 1보다 크고 치고 약간 맞아. 나 어디 계산 잘못한 거 있니? 첫 번째 거 계산을 제가 했는데 첫 번째 거 1하고 저도 -1하고 4나오는데 와, 내가 잘못했지. 그거 어디야? m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빼기 4 해야 돼. 이거 빼기라고? m -1의 제곱에다가 아, 맞네. 여기가 2가 아니고 1이네. 어머나 세상에. 안 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계산을 잘못한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 2가 이거 1이죠. 아이고야. 잠깐 냅두고 이거 먼저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합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과 7 사이. 아까 계산을 잘못했는데, 자, 이 값이 1이었었어야 된다. 판별식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를 뺀 것이 양수. 면적자 2n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3과 n 마이너스 1이 양수입니다. m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m이 1보다 커야 된다. 쌤이 지금 밑줄 친 두 개의 범위에 뭐를 구해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이번에는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공통범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와 1보다 큰 범위가 있었고, 노란색으로 그릴까요? 연두색으로 마이너스 1과 7 사이라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공통범위 체크 가능하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어디? 1과 7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판별식 이용해서 공통범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이요. 응? 10번은 답이 맞냐고? 응, 맞아. 자, 11번에 모든 실수 m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휴대폰이 꺼질러요. 휴대폰 씨가 죽어가고. 아, 딱. 지금 근데 10번 있잖아요. 응.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얘가 범위가 이게 딱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건 잘못 계산해서 그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자, 네가 2차 부등식인데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일 때 이것이 항상 성립하려면 좀 신경 써야 되겠다. 그지? 자, 2차 부등식인데 이것이 항상 성립한대. 2차 부등식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차항이 n-2가 양수여야 되고 너의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죠. 너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위로 붕 떠 있어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큰 거 아니다. 잘 구분해 주세요. m은 2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을 계산하면 4분의 d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제곱 마이너스 ac 3배 n-2가 0보다 작다. 자, 우리가 이것을 풀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되겠죠? n-2로 묶어내면 전개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n-5가 돼. 2보다 큰 거 만족하면서 2와 5 사이에 있어야 돼. 최종적으로 1번의 범위는 2와 5 사이에 m이 됩니다. 이게 답이냐 하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랬지? 2차 부등식이라고 강조 안 했으면 뭘 생각해야 돼? 네가 2차 부등식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된다.
즉 2차항이 계속 0이 아니었으면 2차 부등식이니까 저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 2차항이 계속 0이라면 더 이상 2차식이 아니다. 그지? 자, 그래서 m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0x의 제곱 마이너스 0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인데 실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x를 대입하면 0 더하기 3이 되면서 3은 0보다 큰 이 식이 만족하게 되죠. 따라서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식이 성립하므로 m이 2일 때도 됩니다. 즉 1번과 2번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야 되겠군요. 선생님. 응? 근데 혹시 10번의 답이 이거 맞아요? 부동호 방향 좀 이상하지 않아? 네? 부동호 방향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다시 고칠 거야 똑바로. 똑바로가 아니라 계산을 제대로 했으면 똑바로 나왔었어요. 아니 그 이상이 아니라 그거 반대로. 아 반대로 써놨다고? 아닌데? 내가 본 거 봤을 때 네가 이상하게 쓴 거 아니야? 이거 아 맞네 제대로 써놨네. 내가 거꾸로 봐서 그런 거. 아니 이걸 지금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자, 그 다음 12번이죠. 자, 12번은 어떤 이 범위에서 어떤 2차 방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보다도 작았으면 좋겠다. 식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2차 부등식이 저 범위 안에서는 성립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건데 쌤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완전히 잘 그려야 된다. 즉 좌표평면 그리고 점 잘 찍어가면서 정확하게 그려야 될 때가 있고 우리는 얘를 왜 그린 거야? 부등식의 해 범위를 좀 체크해 보려고 그린 거야. 간략하게 그리면 돼. X축은 지금 필요하니까 그리지만 Y축은 필요 없으니까 그리지도 않을 겁니다. 애초에 Y축이 뭔지는 아나 모르잖아 맞지?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근의 위치만 보게. 오늘 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프는 간략하게 그려서 우리가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 거야. 0과 3 사이에서는 네가 0보다 작게. 자 무슨 뜻이야? 0과 3 사이의 범위에서는 네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할 때 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0과 3 사이에서만 그리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고 3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작아야 이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함수값들이 0보다 작겠죠. 됐죠? 0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0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 3이 여기 가면 되는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 사이 범위에서는 모두 0보다 작아야 되므로 너를 fx라고 했을 때 f0라는 함수값이 0보다 작다. f3이라는 함수값도 0보다 작다인데 0이 돼도 되죠. 얘가 0이어도 즉 얘가 3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3 이하의 범위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0인 것까지도 상관없다. 됐지? 따라서 이것과 이것을 뭐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f0은 얼마야? 여기 0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9예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또 아니면 마이너스 9를 옆으로 넘겨서 a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도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a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자, f3, x에 3 넣어.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3a가 남게 됩니다. x에 3 넣으시면 9 날라가고 a제곱 마이너스 3a. 따라서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공통부분은 그냥 0과 3 사이가 되겠군요. 0 이상 3 이하가 이 문제의 공통범위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겹치는 거. 자, 방금까지 스텝 2 문제 몇 개를 좀 풀어봤는데, 자, 오늘 아이디어, 오늘 문제 핵심은 뭐냐?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니라. 이 2차 방식 풀 수 있고, 그 다음 뭐 할 수 있겠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이렇게 막 풀어봤다, 그죠? 그 와중에 판별식을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걸 짬뽕해서 뭘 할 거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날이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해요. 저거는 일부. 자, 책은 3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둘이 있어요. 네. 37쪽에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보호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생님, 좀 신기하네요. 이거 2차 부등식 단원인데 왜 방정식을 배우나요? 그치, 부등식 단원인데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 풀 때 부등식이 들어가요. 자,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아. 2차 방정식 네가 다 알아.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끝이야. 그러면 사실 뭐 어려울 게 없죠. 그냥 계산해서 답 쓰면 되니까 뭐 실근이 양수든 음수든 뭐 2보다 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2차 방정식에 모르는 미정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을 모른다든지 1차항의 계수를 모른다든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2차 방식을 풀어보니까 근이 둘 다 양수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또 하나의 근은 뭐야? 둘 다 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2차 방식은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실근의 부호기 때문에 허근에는 부호가 없다. 실근의 부호기 때문에 이때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는 두 실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근각이생관계 막 배웠던 뭐 그런 기억 나시죠? 그거 이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자. 두 개의 방정식이 두 개가 아니고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의 실근이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문제 첫 번째. 알파와 베타가 모두 양수일 때 우리가 이거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양수근, 양근 이렇게 부르면 알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양수인 숫자가 있어야 되겠죠. 야, 판별식 풀었는데 음수면 답도 없지? 허근이잖아 걔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것. 문제에서 서로 다르단 말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 다음에 and 또 뭘 만족해야 되냐? 두근, 양수근이니까 양수근은 합도 양수죠. 그 다음에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다. 따라서 판별식을 풀면 어떤 범위가 나올 거고 두근의 합을 풀면 또 어떤 범위가 나올 겁니다. 두근의 곱을 풀면 또 어떤 범위가 나오겠죠. 이 세 개의 범위의 공통 부분을 만족하는 m의 범위가 그런 x의 범위, 뭐 그런 이제 어떤 미정계수의 범위가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어야 되니까 일단 두 실근이 있긴 있어야 돼. 두 실근이 존재하고 양수근끼리의 합은 당연히 양수, 곱도 당연히 양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근이에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야, 일단 근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번에는 음수끼리 둘이 더했으니까 합이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끼리 더했는데 합이 음수여야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만족해야 돼? 두 근의 곱이 양수다. 음수끼리 곱해도 양수거든요. 그런 거 기억해야 되겠지. 됐지? 자, 세 번째.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즉,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자, 여긴 좀 신기한데, 두 근의 곱이 음수인 것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선생님. 합이랑 판별식은요? 나머지 다 판별식하고 있고 합하고 있는데 얘는 왜 안 해요? 그거 두 가지 배워먹었어. 방금 그 합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정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자, 한 개가 3이야. 하나는 마이너스 4고 그럼 더하면 음수죠. 근데 한 개가 3일 때 또 하나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그럼 더하면 2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좀 더 자세하게 주어지면 해야 돼요. 문제에서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했으면 둘이 더해서 양수 되겠지.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만 하면 돼. 근데 궁금한 건 이거란 말이지. 판별식은 왜 안 합니까? 이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알파 베타의 음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를 들면 얘를 풀었을 때 1과 2 사이가 나왔는데 얘를 풀면 0과 4 사이가 나오면서 어차피 이 범위는 이 안에 포함되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는 목표에서는 너만 남게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왜 그러냐? 음수근의 존재성이 왜 판별식의 범위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한다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게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맞죠? 이건 두 근의 합과 곱 확인할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 하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곱은 a분의 c입니다. 합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하고 곱이 중요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a분의 c의 곱이 지금 범위가 뭐야? 음수죠. a분의 c의 범위가 음수라는 건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건 ac의 범위도 음수가 되겠죠. 왜? a와 c의 부호가 다를 테니까. 잘 들어. b제곱은 제곱을 쓰니까 양수. ac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4를 곱해놨죠. 이까지 양수가 더해진 거지. 자, 너는 항상 양수가 된다. 따라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머리에 떠오를 수 있어야 돼. 두 근이 존재한다. 두 근이 존재한다. 일단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합과 곱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 이거야. 합과 곱의 범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범위를 구해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근해 분리하기 전에 실근 부호 문제 하나만 좀 살펴보고 맞나?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없어요. 있어. 책이 없어요. 자, 왜 없냐면 문제가 왜 안 나와 있냐? 어차피 이거는 뭘 위한? 2차 방식의 근해 분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선생님. 응? 근데 예제 표본에 이거 양수 있다니. 이거는 그냥 있구나. 뭐 어디? 얘보다 그냥 양수나. 다르지. 1보다 커야 되는 거랑 양수인 거랑 다르지. 양수는 0보다만 크면 되는데 우리는 1보다 커야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또 안 되잖아. 자, 이거는 아주 어떤 얘기냐면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건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근이 모두 0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너는 두 개의 근이 있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너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사이에 0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의 분리. 언제 수학 상에도 나오고 또 언제 나와요? 수학 하에도 나옵니다. 또 언제 나와? 수학 1에도 나오고 수학 2에도 미적분에도 나옵니다. 수능 칠 때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는 뭔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중 하나예요. 뭐 공식처럼 외운다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2차 방식의 근의 분리.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의 위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분리라고 써놨는데 책마다 좀 표현이 다릅니다. 2차 방식의 근의 분리도 있고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도 있고. 됐나요? 무슨 말이야 이게. 저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0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수죠. 0보다 크니까 우리 얘를 양수라고 부른 거였잖아. 근데 뒤에 아까 예제 문제 살짝 봤지만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조건이 다양해야 되겠죠. 조금 더 조건이 디테일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본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프 그렸으면 좋겠어요. 두 2차 방정식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어떤 P라는 것보다 크게 돼 있다. 이 두 근이 P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래프를 좀 그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을 뻔했는데 A는 양수일 때만 하도록 합시다. 아니 선생님 2차 방정식이 최우차인 음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하세요. 알겠죠? 양수로 바꾸면 생각하기도 쉽고 좋잖아요. 자, 조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얘랑 하는 짓은 비슷해. 얘랑 하는 짓은 비슷해. 세 개 있는데 조금 달라요. 자, 볼게요. 일단 두 개의 근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판별식이 0 이상.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0이어서 됩니다. 판별식 0 이상. 실근이 있긴 있다 이거야. 있는데 축의 방정식이 P보다는 큰 곳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는 제가 축이라고 쓸게요. 축의 방정식이 뭐보다 P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럼 실제 문제를 풀 때는 2분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쓸까요? 이게 축의 방정식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쓸 수 있잖아. 개수로 따지면 얘가 P보다는 커야 되겠고, 그 다음 쌤이 이 함수를 뭐라 불러? fx라는 2차 함수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 P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양수의 값을 가져야 돼. f, P가 양수일 것.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두 개의 근이 모두 어떤 숫자 P라는 값보다는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지 됐나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2번. 자, 2번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을 때. 선생님, 우리 책에는 Q가 아니라 P보다 작을 때로 돼 있는데, 근데 쌤이 Q라고 하는 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일단 합쳐야 되거든. 자, 알파와 베타, 그 다음 여기에 좌표가 Q라고 한다면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개의 실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대칭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q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축의 방정식이 q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q라는 함수값에서 q라는 함수값은 말을 잘못했는데 q라는 값에서의 함수값은 또 양수여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면, 모두 만족하는 이 연립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면 답이다 이거지. 되겠니?
자, 세 번째, 두근이 모두 P와 Q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값이 Q보다는 작아야 되고 P보다는 클 때. 아, 위에 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죠. 위에 걸 동시에 만족하면 되니까 범위를 쓰는 건 어렵지 않다. 판별식 0 이상.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라는 것이 P와 Q 사이에 있다. 함수값 FP가 양수여야 한다. FQ의 함수값도 양수여야 한다. 이 네 개의 모든 공통범위를 다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좌절 같지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 하는 수밖에 없다. 저건 나예요? 책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쌤이 책 만들 때 P라고 일단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사용해서 써놨는데 P를 Q로 고쳐버리시고 이것도 옆에다 추가해서 써놓으면 좋겠죠. 마지막 볼 테니까 자 4번 두 실근 알파 베타 사이에 4번이 없어요. 여기가 쓰라고 책에는 이게 3번입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 사이에 R이라는 값이 존재. 그래프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R이라는 값이 존재.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 두 실근 사이에 알파, 베타가 존재하는 게 좀 간단해요. R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FR이 음수인 게 존재하는 끝. 아니 선생님, 얘는 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판별식도 있고 축도 있는데 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수만 확인하면 끝이었잖아. 얘도 너의 함수값이 음수다.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 자체가 그의 존재성을 확보해주고 대칭 축이랑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알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서 필기를 해놓고 항상 그래프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외워야 된다. 이거는 외워야 돼, 알아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야. 어느 수준? 2차 부등식이랑 똑같아요. 자다가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지나가던 지우 붙잡고 야!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어떻게 하자! 했을 때 지우가 판별식 0 이상 축은 P보다 크고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저는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은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세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일단 니랑 니가 있어야 된다. 판별식부터 쓰고 그럼 축이 P보다는 더 멀리 있어야 된다. 축에 관한 식 쓰고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어려운 부분이야. 자, 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면 이렇게 실근의 부호를 약간 좀 더 일반적으로 정리한 거죠. 여기에 P가 0이면 두근이 모두 0보다 클 때가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랑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 두근이 모두 Q보다 작을 때 이것도 0이라고 해버리면 0보다 작다 음수근을 얘기하는 거고 두근이 0과 이거는 뭐 두근 사이에 0이 존재 이런 거죠. 두근 사이에 0이 존재. 그럼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하니까 F0. F0이 참고로 두근의 곱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됐지? 자, 그럼 이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예제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 지우고 싶긴 한데
한번 볼게요. 자, 예제 8번 봅시다. 자, 2차 방식 실근의 분리 문제를 이제 적용시켜 볼게. 자,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자, 항상 그래프 그려가면서 푼다. 그래프 개형이 1보다는 큰 여기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뭐야? 추계 방정식 1보다 크다. 그 다음 뭐야? 1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쌤 이거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다 풀어요. 자, 첫 번 4분의 d부터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0 이상이 되고 얘가 0 이상이려면 a가 1 이하 또는 a가 3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범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축의였습니다.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서 a네. a가 1보다 크다. a가 1보다 크면 됐지. 그럼 범위를 다 그 공통으로 하는 걸. 그렇지. 그 다음 마지막 일단 범위부터 다 구해놓을까요? F1은 1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이게 0보다 커야 돼. A는 1. 그렇지. 이것도 a가 1보다 크다네. 다행히 얘랑 얘는 같은 범위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세 개 다 공통 범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1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잠깐만. 잘못 그렸다. 큰 거. 맞죠.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고 1보다 큰 애들이 있어요. 1보다도 큰 애들. 자, 1은 공통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통범위는 여기만 가능하네요.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자, 귀찮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식 잘 외우고 알아야 될 조건들 잘 기억한 다음에 하나 계산을 해서 이 세 가지, 네 가지의 연립하는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엄청 귀찮은 건 사실인데 그다음 무진장 어렵진 않습니다. 다 본 다음에 범위를 다 알려줘야 돼요. 네, 그렇지. 다 공통 범위. 너의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는 거야. 아까 쌤이 기호를 다 AND라고 써놨었죠. AND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되는. 알겠죠? 둘 다 되는 이런 뜻이야. 그냥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해본다. 맞죠? 그냥 이 공식들 다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축의 방정식이 1보다 작아야 하며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한다.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3의 제곱에서 4배에 2 곱하기 5m이 0 이상이기 때문에 9-40m이 됩니다. 따라서 m은 40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40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근데 이거 당연히 1보다 작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m 입장에서는 m은 모든 실수라는 뜻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공통범위 찾을 때 어차피 모든 실수 다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됐지? 항상 만족한다 이 말이야. m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한다. 되니? 자,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은 2 더하기 3은 5 더하기 5m이죠. 이거 0보다 크다. 따라서 풀거나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이 식의 그는 모든 실수 m 즉 다 되는 거고 그 다음 너는 40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무리 네가 다 된다고 했죠. 공통범위는 결국 여기일 뿐이다. 맞지? 마이너스 1보다 큰 m이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어. 정말 왜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여야 되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건 1보다 작다. 쓰는데 있잖아요.
그 예제 1번 같은 경우에 축 방정식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이 뭡니까? 이거 모릅니까? 자, 이런 2차 함수 또는 이런 2차 방식의 축은 뭐야? 축. x는 마이너스 2의 2분의 b라고 여러분도 아까 알았다며. 네. 이거 계산한 거죠? 마이너스 2a 분의 b. 약분하면 a잖아. 맞나지? 네. 얘도 마이너스 2a 분의 b. 계산하면 되잖아. 응? 넘어가도 괜찮겠니? 얘들아 괜찮아? 뒤에 거 푼다? 네. 아니면 추이 방식 다시 한번 설명해.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축을 구해놓고 범위를 정하면 되죠. 축을 구해놓고 이 축이 1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법이잖아. 아, 얘는 축을 구해놓고 이 축이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1보다 크다.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어요. 어떤 2차 방식이 이렇게 이차함수의 그래프로 생겼을 때 0과 2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근이 있긴 있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 축이 0과 2 사이. 그래야지 이 사이에 축이 그려져 있겠죠. 0에서의 함수값 양수. 2에서의 함수값 양수. 선생님 이거 4개를 다 풀어야 된다고요? 네. 에이 설마 쌤 좀 더 쉬운 방법 있죠? 있어? 없어. 쉬운 방법 그런 건 없어. 그냥 다 풀면 됩니다. 다 풀면. 풀기만 하면 되네. 제가 여러분 좀 구분하기 싫어 색깔을 써드릴게요. 한 별씩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플러스로 바뀌면서 n 마이너스 1이 0 이상입니다. 와 너무 행복하다. 아 이사 마이너스 없어졌죠? 계산을 해야 된다. 자, m은 마이너스 8 이하 또는 m은 0 이상. 자, 첫 번째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범위를 찾아볼게요. 축입니다. 마이너스 2의 2분의 b 하면 2분의 m 플러스 2가 되고 네가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2배 하면 m 플러스 2는 0과 4 사이고 양변에 2를 빼면 m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범위까지 찾았고요. 됐죠? 자, 세 번째 F0예요. 세 번째 F0. F0는 얼마죠?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기 때문에 풀고 나면 m이 1보다 작다. 마지막으로는 F2예요. F2는 4-2배 m 더하기 2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너무 복잡.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자, 쌤이 지금 밑줄 친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 파란색의 모두 공통인 범위를 구해야 돼. 조집대 언제 다 그리노? 자, 화이팅해서 그리는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8 이상 0보다 크다. 아, 노란색으로 그릴까? 자, 그 다음 연두해요 색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 다음 뭐야? 1보다는 작다. 큰일 났네. 범위를 좀 잘못 그렸네. 3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하이, 진짜 3분의 1보다 작다. 자,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거 뭐 하나밖에 없죠, 사실. 뭐밖에 없어? 여기 노란색이랑 파란색 보여? 노란색이랑 연두색 합쳐서 이만큼이고 거기 주황색 합쳐서 이만큼이고 파란색까지 겹치면 여기밖에 없죠. 따라서 실제 답은 0과 실제 답은 여기다 그냥 쓸게요. 공간이 조금 모자라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런 m이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고 항상 값 쓰실 때 등호 잘 생각해서 쓰세요. 등호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범위가 더 복잡한. 자, 이제 10번. 이제 안 보이네. 자, 이제 10번. 자, 10번은 이렇습니다.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을 때 저 함수 모양 안에 1이라는 값은 음수인 곳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때 함수 값이 얼마면 음수면 되겠다. 나머지 판별식 근의 위치 그 축의 방정식 확인 안 해도 된다. 함수 값이 음수면 오케이야. 됐지? 자, F1 넣어본다. 3-5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거고 계산하고 나면 1과 4 사이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두근 사이인데요. 응. 왜 1이 있어요? 두 근 사이에 1이 있더라고. 문제도 그랬죠. 문제 안 읽어봤니? 아니 근데 두근 사이인 줄 알았는데요. 1이 그러니까 정중간에 있는 건 아니죠. 정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기본적으로 정중간에 있지는 않겠죠. 그 많은 점들 중에 딱 정중간에 있긴 힘들겠죠. 그러면 무조건 F 이쪽에서 사이에 있을 때 무조건 0보다 작다예요?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오케이겠습니다. 무조건. 물론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입니다. 최고차항 음수면 안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지나가고 또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두 가지 개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맞죠? 근데 자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되냐 F-1은 양수여야 된다. F0은 음수여야 한다. F2도 음수여야 한다. F3은 양수여야 한다를 다 풀어야 된다. 풀긴 다 풀어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우야 딴 거는 A가 다 들어있는데 0만큼은 X에 0을 대입하면 A가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4를 지나죠. F의 음수다? 오케이 너는 괜찮네. 됐지? 자 근데 쌤이 왜 안 되는 게 있다 했냐면 두 번째 경우를 볼까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맞아? 네. 이렇게 되면 반대잖아. F-1이 음수고 F0이 양수여야 되고 F2가 양수여야 되고 F3이 음수여야 되지. 근데 굳이 두 개씩 하기 귀찮으니까 A의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해봐야 되는데 F0이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이 0보다 크다인 건 모순이므로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너는 해볼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노란색 범위만 잘 구해보면 되겠다. 맞지? 자, 이거 푼다 알겠지?
x에 마이너스를 넣는다. a 더하기 1 빼기 4가 0보다 커요. 불가하면 a는 2분의 3보다 크다가 됩니다. F0은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건 성립됐어. x에 2를 넣자. 4a 마이너스 2배 a 더하기 1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3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F3은요 9a 빼기 3배 a 더하기 1이 4를 뺐을 때 양수이다. 6a 마이너스 7이 양수니까 a는 6분의 7보다 커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볼 건데 6분의 7이 2분의 3인 6분의 9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다가 남겠고요. 3보다 작다가 제일 안에 있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 따라서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A의 범위 답입니다. 되겠죠? 자, 2번 마무리하고 자,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보다 작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쌤이 아까부터 그래프가 중요하다 했는데 얘는 아까처럼 뭐 그 조건들, 공식들 외워서 푼다기보다는 봐봐. 2차의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1보다 크고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 마이너스 여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과 둘 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맞지? 그 말은 즉슨 함수값 f-1도 음수 함수값 f1도 음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참고로 0이 되면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면은 한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거 라는 조건에 위배되므로 등호는 없이 이렇게 풀면 되겠다. 맞나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m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m-2가 음수.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m이 음수여야 됩니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라서 m제곱 빼기 m이 양수고 자, 범위를 풀고 나면 m은 0보다 작다 또는 m은 1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두 근 사이에 있는지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어봐야지. 문제요? 근데 이게 사이에 있다고 안 말해가지고. 아니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알파랑 베타랑 근인데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베타는 1보다 크고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해 봐야 돼. 읽고. 알겠지? 자, 그다음 F1을 계산하면 1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m-2가 됩니다. m제곱 플러스 m-2가 음수이고 너는 m 플러스 2 m-1이니까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되겠죠. 자, 0보다는 작으면서 1보다는 큰 범위와 마이너스 2와 1 사이라는 범위의 공통 범위는 여기이므로 마이너스 2보다 큰 m이 0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생각하기 어렵죠? 이제부터 푸시고 그 다음에 스텝 2 마무리하고 오늘 쌤 틀린 거 좀 마무리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